지방선거 순천과 광양시장에 전현직 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를 놓고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판세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지사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영록 후보에 거물급 보수정당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후보들의 선거 당락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득표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바다숲을 풍성하게 하는 인공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숲을 살리기 위한 사업 현장 직접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남지사는 재선 도전인 민주당 김영록 후보에 맞서 거물급 보수정당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며 일찌감치 3파전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선거에서 매번 민주당의 손쉬운 승리로 끝났던 전남도지사 선거판이 과거와는 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77%의 득표율을 올리며 전남지사에 당선된 민주당 김영록 후보. 그동안 무난하게 도정을 이끌어왔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에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득표율을 넘어 80%가 넘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목표로 뛴다는 각오입니다. 앞으로의 4년은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역사적인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선 바람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이정현 전 의원을 전남지사 후보로 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전남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인 11.44%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보수정당 후보로 전남에서 두 차례나 금배지를 단 이정현 전 의원까지 나서면서 이 후보의 득표율이 이번 전남지사 선거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의 변화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한 번은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바꿀 기회입니다. 김영록 후보는 전남 서부권인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반면 이정현 후보는 동부권인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별 지지 기반을 반영하듯 선거 전략도 갈리는 양상입니다. 김영록 후보는 이정현 후보가 자신감을 보이는 동부권에서 오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엽니다. 동부권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후보는 중부권에 선거사무소를 차릴 예정이고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목포 등 서부권 도민과의 접촉을 늘리는 선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일찌감치 전남지사 출사표를 던진 진보당 민점기 후보는 사회운동가답게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심 도정으로 인구의 절반인 노동자, 도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전남지사 선거는 당락도 중요하지만 각 후보들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이 어느 정도 득표율을 기록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2차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경선 대상자는 1차 경선을 통과한 오하근 허석 후보로 민주당 전남도당은 내일까지 권리당원과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진행한 뒤 이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한편 오늘 시작될 예정이었던 여수시장 후보 2차 경선은 전창곤 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해 연기됐으며 전남도당은 오늘 비대위에서 재심 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내일부터 이틀 동안 결선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12일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을 앞두고 무소속 유력 후보군들의 출마 여부에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정연복 시장이, 순천에서는 노관규 전 시장의 출마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6일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정연복 광양시장. 정시장의 삼선시장 출마 포기 선언 이후에도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출마설이 수차례 제기되었고 그때마다 공직사회 내에서는 근거 없는 루머라며 일축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6일 지방선거 광양시장 본선 후보로 김재무 예비후보가 결정된 이후 정연복 시장의 무소속 등판설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연복 시장의 친인척 모 씨가 주변의 지인들에게 정 시장의 출마 가능성을 암시하는 전화통화와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정 시장의 등판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주당 시장 후보 결선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천에서도 노광규 예비후보의 출마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컷오프에 탈락했던 노광규 예비후보가 지층의 권유에 출마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광규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하면 순천시장 선거 역시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면서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 기반이 민주당 공천 후보와 일부 겹칠 수밖에 없는 구도 속에서 실질적인 표심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일 지방선거 본 후보 등록을 일주일에 앞둔 상황. 출마 여부에 따른 지역 민심의 향배를 읽어내려는 각 후보군들의 복잡한 셈법 속에서 지역 정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희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장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율촌 택지 개발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2차 경선에 오른 권오봉, 정기명 예비후보는 물론 대부분의 여수시장 예비후보들은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의 하나로 현재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순천 신대지구에 버금가는 신규 택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며 율촌 택지 개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율촌 택지를 조성해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대학병원과 공공기관 유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민선 8기 여수시의 율촌 택지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물가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의 소비자 물가도 기록적인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4월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5%포인트 상승해 5.9%포인트 인상률을 보였던 2011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지수도 109.53으로 지난달에 비해 1.2%, 지난 1년 사이 5.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올 상반기의 물가 상승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농산물과 유류값이 급상승하는 데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도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육지처럼 바다에도 해조류로 이루어진 바다숲이 있는데요. 하지만 40년 뒤면 국내 연안 전체가 황폐화될 만큼 이 바다숲의 사막화 속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0일 바다식목일을 앞두고 여수 앞바다에서는 인공 바다숲을 조성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 현장을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경대원들이 잘피가 심어진 모판을 들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다이버들이 직접 5m 수심으로 들어가 황폐화된 바다에 잘피 모판을 정성스레 심습니다. 해조류가 사라지고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 이른바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인공 바다숲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고 있는 이 잘피는 물속에서 산소를 내뿜기도 하고 다른 바다 생물의 서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수산자원공단은 현 상태대로라면 40년 뒤 우리나라 연안 전체가 황폐화될 정도로 바다 사막화 속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막화된 바다 면적은 지난 10년간 14,000여 헥타르에서 26,000여 헥타르로 8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바다 사막화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연안 개발과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매년 면적을 조금씩 확대해 인공 잘피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바다 식목일을 앞두고 올해에만 여수 금오도 앞바다에 잘피 4만 주를 심었습니다. 잘피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생태계는 좋아지고요. 수산자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조성된 잘피숲이 잘 생존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바다 사막화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에서 국립의대 설립이 누락되고 항공우주청 설립지도 경남 사천으로 지명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전남이 직접 언급된 내용은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한다는 부분이 유일한 가운데 국립의대 설립 계획은 결국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관련 항목도 고흥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 현안이 반영된 것이지만 신설 예정인 항공우주청 대상지는 경남 사천으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6일부터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킹 야외 공연을 2년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킹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낭만포차와 해양공원, 국동수변공원 등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거리 공연이 펼쳐지며 여름 휴가철인 7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상시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별도의 개막 행사는 생략하고 8월과 9월 중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낮을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3도에서 21도, 순천과 광양은 11도에서 24도, 고흥은 8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중서부도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11도에서 27도, 목포는 12도에서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이후에는 곳곳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토요일 오전에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금요일부터는 최저기온이 10도 이상을 기록해 일교차는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미국 크루즈 선사인 실버시의 크루즈 선박이 내년 말까지 3차례 여수항에 입항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시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 2022에 참가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여수는 국내 5대 기항지 가운데 외국 크루즈 관광객들의 재방문 의사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인 로열 캐리비언도 여수의 섬을 개발한 기항지 관광에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항은 그동안 국제 크루즈선이 37회 입항해 약 7만 4천 명의 크루즈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오른 여수시장 후보들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공론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미래공론화 추진위원회는 최근 민주당 여수시장 최종 경선 후보인 권오봉 정기명 예비후보에게 사후 활용 공론화에 대한 서면 질의한 결과 권 후보는 민선 8기 출범 시점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체 의견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정 후보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당연하다며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TV토론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민주당 기초의원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해
여수 5곳, 순천 6곳 등 경선이 실시된 40여 개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천 대상자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순번 배정이 확정돼 경선이 실시되지 않았던 선거구는 33곳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이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문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실종자 구조 작업을 끝낸 이후 입주 예정자와 주변 상인 등과 대화를 이어왔지만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한 대로 8개 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이파크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755억 원으로 추산했고 2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023년도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 참여 법인과 협동조합을 모집합니다. 품목별로 벼 50헥타르 이상 그리고 원예 가공 품목 20헥타르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쌀, 원예 가공 등 품목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 단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양 지역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는 시티투어가 재개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7일부터 지역의 구석구석을 문화관광 해설사가 함께 여행하는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시티투어가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시티투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요 2개 코스로 나누어 운영되며 도립미술관과 와인동굴, 이순신대교, 정병욱 가옥 등 지역의 주요 명소를 관광하게 됩니다.